건강한 삶을 위한 목요일의 선택. 안녕하세요. 건강튜브 MC 박나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중심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라고도 하는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걸을 때,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절을 지켜주실 관절 지킴이 더 탄탄병원의 윤동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탄탄병원 정형외과 윤동길입니다. 병원 이름이 더 탄탄병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마음에 좀 쏙 들거든요. 좀 더 관절이랑 척추 건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치가 어디 쪽에 있나요? 그 괴정시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시장에 계신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고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건강튜브 시청자분들의 고관절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네, 저희가 더 탄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름부터 무시무시하거든요. 또 용어가 어렵습니다. 좀 먼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대퇴골줄의 무혈성 괴사를 아시려면은 고관절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골반뼈에 비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구라는 부분과 이 허벅지뼈, 이 대퇴골이라 부르는 허벅지뼈의 골두, 머리 부분이 만나서 고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퇴골두의 무혈성,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 쉽게 말하면은 썩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썩는 질병이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뼈에 혈액이 가지 않아서 괴사하는 병. 근데 사실 뼈가 괴사하는 상황까지 놓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는 아직 100% 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일반적으로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라고도 불리는 그런 부신피질 호르몬을 많이 복용하신 분들에서 거의 한 80% 90% 정도 발병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만성적인 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췌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고지혈증 등등 그런 다양한 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외상이 발생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잘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하기 전에 저희 건강튜브의 오랜 친구가 있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올드머그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대퇴골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는 건강튜브! 오늘의 주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실 저도 좀 생소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요. 대퇴골까지만 검색을 해도 바로 상단에 무혈성 괴사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만큼 좀 생소하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질환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발생하나요? 유병률을 살펴보면은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60대, 70대 노년층에서 좀 많이 발생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잦은 음주,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또 과하게 복용해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남성 같은 경우에 여성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좀 더 많은 유병률을 보였었고 한쪽에 발생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양쪽에 발생했더라 하는 그런 양측성이 대략 6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뭐 음주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유병률이라는 건 결국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를 살펴봤더니 대략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남성분들 4명이 발병하면 여성분들 1명 정도 발병하게 됩니다. 이거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고관절이 좀 뻣뻣해서 양반다리를 오래 하면 통증이 동반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단순한 통증인 건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심각한 신호인 건지 이걸 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른 통증과 구별할 수 있는 이 질환만의 초기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초반에는 알기가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증상이 초반에는 잘 안 나타나고 나중에 병이 좀 더 진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골 괴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고관절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 주머니에 물이 차고 그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만약에 병이 좀 더 진행하게 되면은 골절이 발생하고 함몰이 발생하고, 그래 되면은 거의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 하행이라고 부르는데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분들이 많고, 함몰이 좀 만약에 심하게 주저앉았다 그러면 한쪽 다리가 좀 더 짧아서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요, 너무 아파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상이 없이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환자분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갑자기? 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진단을 해주시나요? 일단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 진찰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엉덩이가 아파요, 엉치가 아파요, 기타 등등 이런 고관절 통증이랑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그런 통증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고관절이 아파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신체 진찰을 시행합니다. 신체 진찰을 해서 정말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고관절에 문제가 맞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순 영상 촬영, 엑스레이라 부르는 단순 영상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상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데, 대부분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골경화라든지 아니면 대퇴골두의 골절, 함몰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좀 그런 괴사가 의심이 된다, 뭔가 증상이 이상한데 엑스레이상에서 뭔가 약간의 이상함이 있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돼요. MRI를 찍게 되면은 골 괴사가 실제로 있는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떤지, 사이즈는 어떤지, 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MRI를 찍어서 향후에 그런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수술이 꼭 동반이 돼야 할까요? 치료를 크게 나누면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구별할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이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분들한테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위치가, 괴사의 위치가 괜찮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만약에 너무 심하면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사이즈나 크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사이즈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 그 수술적 치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절 보존술이라 부르는 이 내 관절을 조금 살려서 오래 써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 관절을 내가 살릴 수 없다, 아니면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기가 힘들다 싶은 분들에 한해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도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까 관절 보존술과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절 보존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괴사 있는 부위의 피를, 혈행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중심 감압술이라고 해서 아예 그 괴사 있는 부위를 통으로 날린 다음에 필요하다면 골 이식술 같은 걸 같이 시행해서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괴사가 조금 진행된 상태이긴 한데 나이가 너무 젊다 그러면은 괴사가 좀 덜 진행된 부위의 뼈를 돌려서 회전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재활도 빠르고, 그 다음에 회복도 빨라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편한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받게 되면 근력 자체가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뼈에 결국엔 손을 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치거나 하면은 골절의 위험성이 있어서 반드시 초반에는 목발이나 아니면 워커 같은 그런 보행 보조 장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랑 탈구예요. 감염이야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수술을 깨끗하게 한다면 괜찮은데, 탈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자세나 포지션이나 어떻게 힘을 주냐에 따라서 발생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위험한 자세들을 피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는 방법들이 다 의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반드시 이제 수술한 의사분에게 어떤 자세를 피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그 자세를 피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 질환을 겪어보신 분들에 의하면
통증이 또 그렇게 끔찍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는 말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이 재발이 좀 많은 질환일까요? 재발이란 단어는 사실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무혈성 괴사에 한해서는 재발이란 단어는 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병기가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건데 관절 보존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는데도 골 괴사가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방법은 사실 인공관절 전치환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 골 괴사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괴사된 부위를 다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고 그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그냥 완치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인공관절 자체도 결국에는 관절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금속 이런 합금 물질 뭐 폴리에틸렌 같은 재질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수명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해서 한 10년, 한 15년이면은 다시 재치환술을 했는데 요새는 기구가 많이 발전해서 거의 3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신다 봐도 되기 때문에 재발이라기보다는 인공관절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관절은 그냥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최고의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상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좀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무혈성 괴사가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요. 이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는 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음주를 하신 분들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이 워낙 발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위험 인자를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좀 줄이거나 금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이게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피부 질환 아니면은 뭐 장기 이식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그 처방해 주시는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좀 고관절 통증이 있다거나 좀 위험성이 높다 하면은 약의 용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요새 또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수술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20살짜리 군인이 있었어요. 아무런 기저 질환이 없는 20살짜리 군인이 이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군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괜찮다 가서 훈련 받아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휴가를 내고 저희한테 찾아오셨는데 이미 골 괴사가 다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무리한 훈련 아니면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관절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골 좌상이라고 뼈에 멍이 들게 되고 그래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 골 괴사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 이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뼈에도 멍이 들 수 있군요. 네, 골 좌상이라고 해서 뭐 큰 타박상에도 가능은 하지만 엘리트 운동 선수들, 뭐 육상 선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괴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게 음주. 과도한 술 복용을 금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도하다는 기준이 혹시 이게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 없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런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는 보건소에서 대부분은 그런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맞게 음주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피 안에 이제 몸 안에 안 좋은 그런 지방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걔네들이 결국엔 혈액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골 괴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음주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골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건투 OX 키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유전적 영향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세모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좀 문제의 소지, 이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모를 들었는데요. 일단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자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가면역 질환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자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제일 흔하고 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좀 모계 쪽, 어머니 쪽을 많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아니면 이모 아니면 자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류마티스, 이제 특히나 여성분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무혈성 괴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단 이렇게 흘러 또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정도.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ADHD의 연관성이 또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본 거긴 한데 가능성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거의 청소년기에서 노년층 한 10대에서 70대까지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그 학령기 아니면 학령 전기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기저적으로 아예 고관절에 형태학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한 그런 뭐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괴사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ADHD가 있으면은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퇴골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 또 통증이 온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세모예요? 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첫 질문에 의해서 계속 세모만 드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서 허리가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X가 맞는데 이게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통증 때문에 파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걷기가 힘들어요. 쩔뚝이면서 걷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고관절에 힘이 덜 실리고 통증이 덜한 쪽으로 걷게 되는데 그래 되면 아무래도 자세가 좀 삐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다리 길이 차이도 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된다면 척추에 침만증도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골두의 괴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얘가 허리가 아프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모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명확하게 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도하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항상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운동을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면은 저는 대답을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운동 능력과 엘리트 축구 선수, 뭐 유명한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한창 전성기 때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의 운동량은 다를 거고 저와 또 오신 환자분 어머님들의 또 운동 능력은 다를 거고 그래 되면은 객관적인 진짜 지표가 없어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아픈 건 괜찮은데 고관절이든 허리든 그 자체에 만약에 통증을 느끼면 반드시 멈추라고 하거든요. 뭐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픈데 참고 뛰었어요. 그래 되면 그건 과도한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20대 남성이 수술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골 좌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골 괴사, 그로 인한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걷는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호전된다? 하나, 둘, 셋. BX네요. 왜죠? 이게 자세를 바꾼다고 증상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만약에 내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아프다 그러면은 본인이 걸을 때 조금이라도 고관절에 충격에 가지 않게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고관절에 괴사가 있으면 자세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자세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고관절의 증상이 호전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게 골괴사는 이미 진행되어 있는 건 그거는 한 번 진행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증상이 완화된다? 이건 조금 예상이 가긴 합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하나, 둘, 셋. 역시 저도 예상을 오로 했거든요. 이게 골괴사가 이미 진행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는데 아까 전에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로 걷는다 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고관절 자체는 결국에는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더 많은 체중 부하가 되고 똑같은 그 골괴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통증을 세게 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당연히 많이 나가시면 더 아프실 거고 덜 나가시면 좀 덜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체중을 줄이는 게 도움도 될 수 있나요? 이게 통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골괴사기 때문에 골괴사 자체에는 도움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지질혈증 그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하고 그럼 대사증후군을 조금 해결을 하신다면 결국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결국엔 골괴사가 조금이라도 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윤동길
원장님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고관절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아프다는 거를 자각을 못하고 그냥 뭐 문제가 있다 정도만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뭐 간이나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통증이 조금 병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만약에 불편감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통증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꼭 여기 계신 윤동길 원장님께 더 탄탄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은요, 미리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치료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대퇴골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튜브!